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 대법관 10명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이 고등법원에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이 기일을 빨리 변론 기일을 미뤄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재판 날짜를 다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범법자를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법부를 급박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 사법부 자체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현역에 있는 사법부의 판사들은 조용합니다. 판사는 원래 이 판결로 말하고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라서 뭐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직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오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최근에 이렇게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자, 이게 민주주의인가 내란인가라는 폭탄글을 게시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판사들이 속이 어떠는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강민구 전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의 글입니다. 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에 대한 합법적 비판을 넘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개별 법관에 대한 탄핵을 입에 올리는 정치 세력이 있다. 자, 헌법기관에 대해 노골적인 겁박을 가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대면자라고 부른다. 자, 과연 그들은 제정신인가? 이렇게 해놓고도 표를 달라 국민의 지지를 달라고 외칠 자격이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자, 사법부는 권력기관 중에 가장 말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치는 모순위로 움직이고 행정은 실력으로 작동을 하는데 사법부는 오로지 판단과 문장으로만 존재한다. 그것은 판결로 말할 뿐이고 그 말은 법의 이름으로 쓰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의 계산기 앞에서 사법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특정 세력의 기호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내려지면 판결은 정치 판결로 매도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서 탄핵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을 한다. 이게 정말 민주공화국의 모습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제도이다. 그러나 그 탄핵은 사법적 책임이 아닌 헌법 위반과 중대한 직무상 과오에 한정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에 관여한 법관을 줄줄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바로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형태는 권력 분립을 부정하고 국민 주권을 가져간 사법 테러에 다름없다. 사법 테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있는 게 상소 제도가 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불복이 아니라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정치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정치 검찰에 이어서 정치 법원까지 만들겠다는 기세입니다. 과연 국민이 원하는 법치국가는 이런 모습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위협하는 것은 곧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가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진단합니다. 무장봉기를 하지 않았을 뿐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상권 분립을 해체하려는 그 행위의 본질은 내란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 대신에 언어를 들었고 총 대신에 선동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러한 반헌법적 행동을 보이면서 국민을 위한다면서 포장하는 정치적 후한무치라고 지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자신을 위해서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를 짓밟아 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인가? 국민을 덜먹이지 말라. 자, 법원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다음 무너질 것은 바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민구 전 부장판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정치권에 경고한다. 사법부는 결코 당신들의 선거 전략이나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법을 흔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헌법 파괴자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정의와 위선, 법과 선동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반문한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법관 탄핵을 공언하면서도 감히
자, 이 나라의 지도자요, 대변자를 자처할 수가 있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국민의 표를 구할 자격도 정치의 무대에 설 정당성도 없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를 달라고 할 자격도 없고 정치 무대에 설 정당성도 없다. 그러니까 어디 표를 정당 자격이 없으니까 어디 후보로 나오지 말고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라. 은퇴하라는 겁니다. 은퇴가 아니라 이런 자들은 지금 감옥에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이재명 같은 자는 정가 몇 범입니까? 거기다가 1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의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이 위치를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진짜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라면 이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가 진실입니까? 그런데 정말 이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판사들을 탄핵해라. 또는 재판 날짜를 다 뒤로 미뤄라. 선거가 끝나고 나는데 재판해라.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때 되면은 올 스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구잡이로 정권을 휘두르려고 할 것이다. 그때 되면 적폐몰이 그 이상 아주 난폭한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한다고 했던 이재명.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되찾기 위해서도 지금 사법 이 관련해서 지금 내란 1, 내란 2단계, 내란 3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란 3단계. 지금 내란 2단계는 한덕수와 최상목 대행세제가 내란 2단계에 있다면 지금 내란 3단계는 바로 사법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걸 내란 3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범법자고 그리고 죄인에게 이 재판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게 그게 내란이라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뒤집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을 감옥에 못 집어넣으면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범법자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 선동하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민주투사고 선동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너진 말하자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지하에서 통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같은 자, 이런 자를 심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취약한 사법 시스템, 취약한 민주주의. 자, 이게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대의 위기 상황인 것 틀림없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